나는 지금 그 사람 인생에서 어떤 존재일까?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일지, 아니면 이미 정리된 사람일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느끼는 나의 의미를 타로로 파헤쳐 볼게요. 지금부터 카드 선택 들어갈게요. 잠시 심호흡을 하시고, 지금 보이시는 4장의 카드 중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1번 카드로 고르신 분부터 정거장 리딩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첫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그 사람을 당신을 어떤 존재로 느끼고 있는지, 그 사람은 당신을 어떤 존재로 느끼고 있는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은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 이 사람 지금도 당신을 떠올리면 마음이 풀어진다라고 합니다. 생각하면 긴장감보다는 익숙함이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괜히 이유 없이 떠오르고 편해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완전히 지나간 사람처럼은 느끼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 한쪽에는 그때 참 괜찮았지, 혹은 당신과 있었던 순간들이 너무나 좋았지 라는 감정과 기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감정이 가끔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어떠한 미련과 어떠한 아쉬움이 있는 걸 보면은 이 관계에서 매듭짓지 못한 그런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떠올리고 회상한다 라는 느낌의 카드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움이 살짝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느낌으로 보고 있냐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되게 안정적인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네요. 옆에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보다는 믿고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안정감에 익숙해져서 소중함을 늦게 깨달았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쉽게 잊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당신과 있었을 때 당신이 되게 다정하게 대해줬던 것들이라든지 당신이 잘해줬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때의 상황에서는 되게 익숙하기도 하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돼서는 이런 좋았던 점들을 깨닫고 아, 그때 정말 나한테 잘해줬구나,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되게 안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기대고 싶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면서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당신을 안정적이고 기대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떠올리고 있기는 하다라는 거죠. 그런 인식과 이미지가 그 사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음 카드로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소드 2번이 나왔는데, 일단 이 소드 2번 자체가 머릿속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마음속에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는 못했어요. 좋았던 감정과 불편했던 감정이 동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생각을 멈춰둔 느낌으로 보여져요. 마주하면 감정이 흔들릴까봐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정리했다라기보다는 잠시 덮어둔 느낌이에요. 일단은 보류 상태로 놔두고 다른 거에 치중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고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고 다른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그만큼 아직은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 두렵거나 겁이 나거나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은 용기가 부족한 상태인 거죠.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요. 이 설렘, 남녀 간의 끌림이라든지 어떤 이끌림,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거를 네 번째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호기심과 관심, 궁금함이 많이 보여지는 카드예요. 문득 지금 연락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연락하면 당신의 반응은 어떨까? 라면서 가볍게 당신을 툭 건드려 보고 싶은 카드입니다. 그만큼 이 시선의 방향은 당신 쪽으로 향해 있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신경 쓰고 의식하고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설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뭔가 확실한 단 하나가 조금은 부족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상만 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호기심과 관심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끝난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쯤 충동심이 올라와서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카드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에서는 당신은 지나간 사람도 애매한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죠. 편안함과 미련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망설임도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신을 정리한 느낌보다는 일단은 멈춰두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정지를 해놓고 생각을 조금 보류해두고 있는 느낌으로 느껴지네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은 당신을 어떠한 존재로 느끼고 있는지 카드를 뽑아보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그 사람이 당신을 떠올릴 때 어떠한 감정들이 먼저 올라올지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이 사람은 감정을 봤을 때 단순하진 않다라는 게 카드 흐름의 결론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움도 느껴지고 약간의 후회도 느껴지고 그리고 그 사람만의 자존심이 한꺼번에 섞여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조용해진 거예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감정과 생각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은 감정을 깊게 느끼는 편이라고 해요. 겉으로는 차분한 척하고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의 속마음은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을 떠올리면 이 마음이 쉽게는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눌러두는 선택을 했던 거죠. 성숙하게 감정을 다루려고는 하지만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아직 마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당신을 쉽게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감정이 어느 정도는 깊게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빠져있는 감정을 꺼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눌러두려고 하는 게 있어요. 본인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눌러둬야 된다 라면서 합리화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이 남아있지만 본인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런 감정을 눌러두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볼게요. 이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를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두 번째 카드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을 생각하면 약간 미련도 있는데 후회 비슷한 감정도 올라온다라고 해요. 그때 장면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조금 더 성숙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모진 말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때의 장면에서 내가 심하게 굴었거나 약간 모질게 대했던 것들을 후회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요. 본인이 이기적이었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때 상황이 아쉽고, 뭔가 다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이 그 감정을 눌러드는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미안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후회도 있고, 미안함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근데 웃긴 게 이 미안함을 표현하는 거는 또 어려워합니다. 이 미안함을 인정하는 거를 싫어해요. 후회하고 약간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당신한테 미안하다 말하는 거는 어려워하는 거죠. 그 미안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거리를 두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감정은 꽤나 복잡하고요. 미안함을 인정하기 싫을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느낌도 들어가네요. 그 자존심이라는 거는 세 번째 나온 카드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완드 7번이 나왔는데 당신을 떠올리면은 자존심도 같이 건드려진다라고 합니다. 괜히 비교하게 되고 의식하게 돼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나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여요. 마음 한편에는 은근한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이 경쟁심이란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당신은 연락을 안 해? 이런 식의 경쟁심인 거예요. 나랑 감정이 비슷할까? 이런 식으로 약간의 미묘한 기싸움을 하는 느낌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미루고 있고 내가 먼저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먼저 오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면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 마음 한편에는 이기적인 은근한 마음과 은근한 경쟁심이 들어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당신을 신경 쓰고 의식하는 게 맞지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티내는 것 자체를 본인의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느낌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은 단순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약간 그리움도 올라오는 건 맞지만 후회도 있고요. 자존심도 한꺼번에 섞여 있는 느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이 생각이란 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행동하지를 못하고 있는 중으로 보여집니다. 감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생각과 오히려 감정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네요.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은 당신을 떠올릴 때 어떠한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리딩을 해봤고요. 다음 카드 리딩은요. 지금 이 관계의 흐름에서 당신은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떠한 의미인지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당신은 이 사람에게 지워진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은근히 생각나게 만드는 존재로 남아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은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자주 떠올리는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흐름 안에는 있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나온 카드부터 그 이유가 나왔는데 당신은 이 사람에게 어떠한 기준점 같은 존재다라고 합니다. 이유 관계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볼 때, 감정을 판단할 때 떠오르는 잣대라는 거죠. 그때는 이랬는데 라는 식으로 비교가 남아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누군가를 혹시나 만나거나 다른 이성을 만난다 해도 당신과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준점은 당신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존재감이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 당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무 선택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사람 마음에 당신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체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인연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 사람이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선택할 때 당신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운둔자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운둔자 카드는 혼자 되게 깊게 생각하는 카드예요. 그림을 봐도 잠수를 하고 있는데 이 물속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은 혼자서 정리 중인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정리하는 중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무언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 배운 것들도 분명히 있고 당신과 있었던 순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당신의 의미는 이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당신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의미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가볍게 스쳐간 인연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에 잠겨 있는 이유는 당신이 의미 있는 인연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게 뭔가 이제 이루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겠네요. 정리해보자면 당신은 이 사람에게 지워진 사람이 아니다. 뭔가 이 사람을 생각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당신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어느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마음속에 있는 거를 잔잔하게 채워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의미는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이 관계에서의 흐름, 당신은 어떤 의미로 이 사람한테 남아있는지, 상대방한테 남아있는지 카드를 뽑아보고 리딩을 해봤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정거장 리딩에서 느껴지는 흐름은 분명하다라고 해요. 당신은 이 사람 인생에서 그냥 가볍게 지나간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도 감정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당신을 정리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뭐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눌러둔 상태로 보여져요. 눌러두었다 보니까 행동으로까지는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는 당신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인연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약간 흐름이 느린 편이긴 한데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해요. 네, 그만큼 이 사람의 감정이나 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봤는데요. 당신도 어떠한 기준점을 두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에요. 모든 내용이 100%까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와닿는 메시지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관계가 더 복잡하거나 이 사람과의 흐름을 더욱더 깊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으로 오셔도 좋아요.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를 남겨둘게요. 마지막으로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댓글은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리딩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정거장인 두 번째 정거장으로 열차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두 번째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그 사람은 이 관계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뭔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요. 이 사람 마음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사실 러버스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당신에게 끌리는 감정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떠한 선택지에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당신에 대한 감정은 있는데 무언가를 결정하기에는, 무언가를 선택하기에는 두려운 상태다라는 게 보여져요. 지금 그림을 봐도 서로가 손을 잡고 있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선택이 필요한 느낌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선택을 미루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행동보다는 눈치부터 보는 거예요. 관계의 주도권을 지려하기보다는 지금은 흔들리고 있고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뭔가 이제 선택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상황을 보고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느낌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나온 카드가 악마 카드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있는 부분이 당신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당신을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보여지는 카드로 느껴집니다. 머리로는 이 관계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본능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두 분만의 기류나 두 분만의 끌림이 이 관계를 묶어놓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다가가기에는 쉽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나를 떠나버리는 거는 또 싫은 거예요. 그런 미묘한 감정들 때문에 이렇게 두 분 사이는 계속해서 묶여있는 느낌이 있어요. 올가매어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간 카드네요. 다음 카드를 볼게요. 이 사람의 태도를 좀 보자면 이 사람의 태도에는 모호함이 많아요.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그만큼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마음조차 스스로 헷갈려 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자꾸 엇갈리는 겁니다. 확신 없는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뭔가 불안함이 커지면 회피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불안함을 맞대는 게 아니라 뭔가 본인이 조금 힘들거나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은 숨어버리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숨어버리고 회피하고 답답해하는 느낌 때문에 당신 스스로도 답답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이 사람은 감정 다루는 법에 서툴기도 하고 본인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본인 스스로도 혼란스러워 한다라는 느낌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완전히 가볍지만은 않아요. 관계를 쌓아가는 이미지도 함께 보이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아무 생각 없이 대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속도는 조금 느립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지함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끌림도 있고 당신에 대해서 놓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성향이 조금 불안하면 숨어버리는 성향이 있고 본인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툴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끌림과 불안 사이에서 줄타기 중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당신을 놓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또 이 관계를 선택해서 당신을 책임지고 끌고 가기에는 두려운 마음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보여지다 보니까 태도 자체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본인 마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어가네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그 사람은 이 관계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지, 그 사람의 속마음은 도대체가 뭔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실제로 보이는 행동의 속뜻은 뭘까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했었던 행동, 이런 것의 속뜻을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컵 9번이 나왔는데 이 사람 당신과의 관계에서 만족감은 느낀다 라고 합니다. 당신이 주는 감정, 당신이 주었던 감정은 꽤나 크고 편안하다 라는 게 있어요. 되게 잘해줬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당신이 진심으로 이 사람을 대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더 편안했고 좋았던 감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감정 자체가 관계를 묶어두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관계를 완전히 포기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약간은 이기적인 면모가 있어요. 본인 위주로 감정을 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 입장을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서 이 사람도 무언가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약해 보여요. 이 사람의 성향이나 경향이 본인 위주로 감정을 누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상대 입장을 깊게 생각을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어떤 편안함에 기댈 때도 있고 본인의 행동대로 본인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욕구대로 행동할 때도 있다라는 게 카드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네요. 근데 또 감정이 올라올 때는 다정해지는 게 있을 거예요. 말도 부드러워지고 분위기도 좋아져요. 그만큼 감정이 올라올 때는 당신한테 잘할 때가 많다라는 느낌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오래도록 유지돼야 되는데 막 오래도록 유지를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감정은 오래 유지된다라기보다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감정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감정 기복이 있거나 혹은 순간의 감정에 충실한 타입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저절로 만드는 거죠. 잘해줬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면은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오해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진심이 없다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근데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이런 성향인 걸 어떡하냐는 거죠. 그만큼 지속력이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따뜻할 땐 따뜻한데 차가울 땐 또 차갑다라고 해요. 생각이 앞서면 감정을 잘라내는 거죠. 이 나이츠 오브 소드라는 카드는 소드 자체가 이성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그 생각이 앞서는 거를 조금 당신과 대화나 어떤 따뜻한 느낌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서툴러요. 그냥 뭔가 어떤 생각이 앞서거나 본인의 불만이 생기면 그냥 숨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감정을 확 잘라냅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 입장에서 말을 드려보면 감정이 식어서라기보다는 혼란을 피하려는 방어라고 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인 피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설명을 잘 못합니다. 설명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행동은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해 보인다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있거나 그냥 순간에 본인의 감정에 충실한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없어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감정과 이성이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뢰가 흔들려 보이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실제로 보이는 행동의 속뜻, 이 사람의 행동의 속뜻은 뭘까? 라는 게 의문이셨다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일 거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의 속뜻을 알아봤고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이 사람에게 당신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떠한 의미로 남아 있을지, 어떤 존재일지 이 리딩의 주제 같은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에게 당신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요. 함부로 대했다라는 생각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신을 떠올릴 때 자기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당신은 이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했다 라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관계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는 뭔가 그때의 관계, 그때의 장면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래야만 맞는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도 아쉽고 후회가 남아있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의미가 분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과 기억 속에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만큼 당신이 잘해줬던 것들, 당신이 진심이었던 것들, 이 사람이 그거에 못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힘든 느낌도 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고 싶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당신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거를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지나가 버린 순간에 대한 감정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후회와 미련, 아쉬움이 섞여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카드 때문이에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컵 5번이라는 카드인데요. 이 컵 5번의 키워드는 미련, 아쉬움, 그리고 후회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순간에 대한 감정이다라는 거죠. 놓치고 나서야 알게 된 무언가가 있어요. 놓치고 나서야 알게 된 깨달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당신에 대한 의미, 특별한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되고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 관계를 되돌릴 수 있을까? 고민도 해요. 당신이 나를 받아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안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여러 가지 감정,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으면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당신은 이 사람에게 아쉬움이 남는 존재로 보여지네요. 지워진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가볍게 지나간 사람은 아니고 이 카드 리딩은 놓치고 나서야 의미가 커진 존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계속해서 당신이 남아있거나 머물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당신은 머물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 게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은 당신을 가볍게 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실하게 책임질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성향과 어떤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계속 애매해졌고 당신만 계속 신경 쓰게 된 거죠. 네, 이 두 번째 정거장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라 라는 의미보다는 당신이 이런 사람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구간이에요. 이 흐름 이후에는 당신 중심으로 선택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타로예요. 모든 내용이 100%까지는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와닿는 메시지, 공감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맞는 흐름일 겁니다. 이 리딩을 들으시고 관계가 더 복잡하거나 궁금증이 있거나 이 사람과의 개인적인 흐름, 당신과의 관계의 흐름을 더욱더 깊이 보고 싶으시다면 1대1 개인 상담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상담 링크를 남겨둘게요. 마지막으로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와 댓글은 채널 운영에도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저한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한테도 좋은 흐름으로 돌아올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했고 다음 정거장인 세 번째 정거장으로 열차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세 번째 그림을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당신과 그 사람, 관계는 어떤 흐름 속에 와 있을까요?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일단 지금 이 관계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속은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뭔가가 말로 하지 않은 감정들이 서로가 많이 쌓여 있는 느낌이 있어요. 서로 다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얘기는 꺼내지 못한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걸 숨기고 있거나 약간 표현하고 싶은 말들을 못하고 흐지부지 된 느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어느 정도는 숨겨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저절로 느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느낌의 카드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서로 간의 관계가 감정이 약해서 멈춘 관계는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감정이 강해서 조절 중입니다. 참고 누르고 버티는 힘이 보여져요. 특히 이 사람 쪽에서는 감정을 일부러 억누르고 있는 느낌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 보이기도 해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흐름인 거죠. 이 카드의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현실적인 상황이나 당신과의 관계가 마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억지로라도 당신에게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관계에 균형을 맞추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당신에게 가려는 마음이 있고요. 그냥 멈추려는 마음이 섞여 있어요. 무언가 하나를 정한 게 아닙니다. 극단으로 치닫히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여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되게 애매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도 조심스러워서 그런다라고 해요. 둘 중 무엇 하나를 골랐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생각을 멈추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어요. 무엇 하나를 고른 게 아니라 일단은 놔둬버리는 거죠. 놔둬버리고 좀 편안해지는 느낌,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느낌들이 보여집니다. 마음이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생각하는 게 힘들어서 일단은 놓아버린 거예요.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보면 펜타클 에이스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아직 완전히 끝난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를 결론 카드에서 나타내지고 있어요. 사실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근데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되게 현실적이긴 합니다. 서로의 감정으로 열리는 흐름은 아니고요. 감정보다는 상황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상황이다라는 거는 작은 계기나 아니면은 작은 연락, 서로의 접점이 그냥 억지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작은 계기나 작은 연락이 연결고리가 생겨야지만 이 관계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은 닫히지 않았지만 서로가 행동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관계는 지금 끝과 시작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감정은 남아 있는데 흐름은 조심스럽게 유지되는 중이에요. 아직 무언가를 선택하려는 그런 행동 욕구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이 관계는 지금 어떠한 흐름 속에 와 있을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이 관계가 주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관계가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카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요. 이 관계는 당신에게 노력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 관계가 당신이 계속 애를 써야 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카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맞추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 관계는 연습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보여주는 카드네요. 다음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는 멈춤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 당신은 계속 이 사람을 생각하거나 신경을 쓰거나 어떤 여러 가지들을 해석하고 버티느라 당신의 마음 자체가 좀 많이 지쳐있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거는 조금은 쉬어도 된다 라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잠시 그 사람을 내려놓아도 관계 자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조금 쉬고 약간 힐링을 하는 게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당신을 먼저 회복하라, 약간 힐링을 가져라 라는 느낌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온 카드는 빅토리 카드가 나왔는데 이 빅토리는 타로 카드에서는 깨달음을 뜻해요. 약간 유레카라고 외치듯이 무언가를 깨닫는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결국 당신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라고 해요. 무언가를 끝내거나 다시 한번 선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전의 당신으로는 같은 관계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이 관계는 각성의 역할이라고 해요. 그만큼 깨달음이 저절로 나타날 거다라는 느낌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더 마음을 쓰거나 약간 신경 쓰는 것보다는 당신의 우선순위를 이 사람보다는 다른 데 두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세 번째 정거장은 상대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관계가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카드를 통해 알아봤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지금 이 사람에게 당신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사람에게 당신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의미인지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는 태양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는 더 월드 세계 카드가 나왔어요.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사람에게서 당신은 상처로 남은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워진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되게 좋았던 감정, 좋았던 추억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완성된 의미라고 합니다. 그만큼 서로가 진심을 다했던 것 같고 서로가 뭔가 좋아했고 소중하게 대했던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에 당신은 특별한 의미이자 약간 되게 이제 좋았던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이제 좋은 의미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처음 나온 카드가 태양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되게 밝은 느낌이 있어요. 환한 느낌이 있는 건데 이 사람에게 당신은 되게 밝게 기억되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함께 했을 때의 감정이 분명해요. 그래서 완전히 외면하지도 못하고 있는 중이고요. 당신을 떠올리면 솔직해졌던 자신이 생각납니다. 솔직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서로가 느꼈던 감정이 진짜였다라는 거죠. 이 사람 마음속에서 당신은 되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당신과 데이트를 했던 장면들이라든지 따뜻하게 대화를 했던 장면들이 이 사람 머릿속과 마음속에 이미지로 형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기억되는 존재다라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마음속 한 부분에 당신을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약간 원망이라기보다는 당신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감정들은 안 보여요. 지금은 원망 이런 건 없고요. 오히려 되게 특별하고 좋았던 감정으로 기억하고 남겨두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네요. 다음 카드를 통해 한 번 더 알아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더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하나의 완성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두 분의 관계가 되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게 한 어떤 부분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은 이 사람에게 하나의 챕터를 완성시킨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전과 후를 나누는 기준점이 된 겁니다. 두 분이 뭔가 이제 멀어졌거나 끝났다라고 해서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관계가 가능했구나 라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되게 좋았던 관계였다. 앞으로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이 사람은 말하지 못했던 찜찜한 감정이 남아있기도 하고 아쉬움과 그리움, 미련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 현실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생각으로. 약간 당신을 정리하려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근데 정리하려는 과정 중에서 당신은 되게 특별한 의미로 기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리된 의미지만 가벼운 의미는 절대 아니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에게서 당신은 상처로 남은 존재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되게 좋은 기억들, 좋았던 추억들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지워진 사람이 아니다. 아마 당신이 대체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당신이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이 사람이 의문을 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좋았던 기억, 좋았던 감정이 남아있는 완성된 의미로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사람에게 현재 당신은 어떠한 의미일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네, 이 세 번째 정거장에서 중요한 거는 당신의 선택보다 당신의 위치라고 합니다. 이 관계는 당신을 작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감정을 알게 하고 기준을 만들기 위한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서 당신은 분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당신 인생에서도 이 관계 자체는 의미 없는 장면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이 남아있고 어떤 아쉬움이 있고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떤 미련이 있는 건 많이 보여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되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약간은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당신이 마음에 남아있지만, 결정은 약간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더 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흐름이었어요. 이제 다음 흐름은 그 사람보다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과 내가 정말 다시 만났을 때 행복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를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지는 한 번 더 어떤 기준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타로예요. 모든 내용이 100%까지는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와닿는 메시지가 있다면, 정말 내 흐름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정말 맞는 흐름일 거예요. 당신에게 와닿는 메시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이 리딩을 들으시고 더 복잡해지고 뭔가 마음이 더 복잡해지거나 이 사람과의 흐름을 더욱더 깊이 알고 싶거나 이 사람의 속마음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고정 댓글, 고정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리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와 댓글은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한테도 정말 좋은 에너지를 남길 수 있고요. 당신한테도 좋은 흐름으로 돌아올 거예요. 오늘도 리딩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정거장까지 리딩을 마무리하고 다음 정거장인 네 번째 정거장으로 열차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이 사람이
끝내 말하지 못한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당신과의 관계에서 끝내 말하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가 완드 킹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 이 사람은 자존심이 셉니다. 왕은 자존심이 세요. 일단 감정은 있다라고는 나오는데 가볍게 흔들리는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는 거를 많이 경계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좋아하면서도 어떤 불만이나 약간 불안정한 것들이 있었을 때 먼저 나서는 걸 버거워했다라고 합니다. 감정보다는 책임이 먼저 떠오르는 타입이다 보니까 말을 꺼내는 순간 관계가 달라질까봐 두려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침묵을 택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당신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뭔가 지는 것 같고 주도권을 잃을까봐, 자존심이 상할까봐 가장 편한 침묵을 택한 거죠. 그런 카드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나온 카드는 근데 당신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사람 마음은 꽤나 안정적이었다라고 해요. 감정적으로도 편했고 서로 대화라든지 뭔가 가치관이 잘 맞았을 수도 있겠죠. 웃음도 자연스러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속으로 이런 관계면 오래가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의 특징은 오래가는 걸 생각한 건 맞지만 어떤 사소한 갈등이라든지 약간 서운한 부분이 생기면 불안감으로 느끼고 그 불안감을 잘 못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어요. 이거를 성숙하게 대처하고 당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유연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대처 능력이 좀 부족한 느낌은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이 말하지 못한 속마음은 당신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고 편안했고 미래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거리가 좀 멀어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은 들어요. 다음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기사라는 카드가 나왔죠. 이 사람의 성향은 모든 거를 천천히 확인하는 성향이 있어요. 확신 없이는 잘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계속 놓친 것 같아요. 당신 마음을 느끼면서도 조금만 더 지켜보자 라면서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약간의 불안감이나 서로가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면은 대화를 하고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내일 하자 혹은 그냥 알아서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미뤄왔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놓쳐버린 타이밍, 그 사이에 서로 간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은 확실할 때 표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은근히 겁이 많습니다. 은근히 겁이 많고 본인이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상처받을까봐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맞춰가는 과정에서 약간은 삐그덕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계속 미루고 어떠한 말할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로 보여지네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이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려고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감정을 안고 가기엔 자기의 상황이 버겁다라고 느꼈거든요. 지금 이 카드를 보면은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만큼 당신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 관계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환경적으로 힘들었거나 당신과 안 맞는 부분을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 잘 몰랐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이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은 부담이 되거나 버겁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멀어지는 선택을 한 거예요. 당신에 대한 마음이 식었다라기보다는 그냥 가장 편한 방법인 피하는 거를 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도 은근히 있었던 거죠.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의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한번 타이밍을 놓치고
한번 서운한 게 있다 보면은 그걸 말할 수 있는 맞춰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미루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네, 이 사람이 말하지 못한 진짜 감정, 진짜는 무감정도 무책임도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상태로 보여져요. 그만큼 미성숙하고 서툴렀거나 이 사람의 성향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런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 대신에 그냥 거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숨어버린 거죠.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다 보니까. 근데 그 전에 맞춰나가는 과정을 똑바로 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이 끝내 말하지 못한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 사람이 당신을 대하면서 숨기고 있었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었었는지 카드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었는지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이 숨긴 감정은 가벼운 호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존중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당신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섞여 있는 꽤나 깊은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나온 카드는 되게 좋은 방향의 카드들이 많이 나온 거 보면은 이 사람은 당신을 되게 긍정적으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 나온 카드가 여왕제 카드가 나왔어요. 당신을 굉장히 따뜻하게 느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포근한 사람이라고 본 것 같아요. 당신과 옆에 있으면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뭔가 의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그냥 존재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당신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사람한테 잘해줬던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안정감을 주었던 편안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쉽게 당신을 놓지 못합니다. 아마 두 분이 만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다음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완드 6번이 나왔는데 당신과 연결되면 괜히 기분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카드는 누군가한테 주목을 받거나 누군가한테 자랑을 하는 키워드가 들어간 카드예요. 그만큼 당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걸 보면은 약간 옆에 두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괜찮다라는 인정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받고 싶어 했고요. 당신이 곁에 있으면 이 사람의 가치도 저절로 더 올라간다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을 더 쉽게 잃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신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는 소중하고 되게 특별했던 존재로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카드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보면은 당신을 독립적인 사람으로 본대요. 자기의 세계가 분명한 사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더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도 분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웠다라고 해요. 은근한 존중이 있지만 은근히 당신 마음을 잘 모르겠거나 당신 생각을 잘 모를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하면서도 편하지 않을 때도 있었던 거예요. 약간 이중적인 마음이 존재했던 거죠. 당신이 되게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인 건 맞는데 어느 순간에는 은근한 차가움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상대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어느 정도는 편안한 게 있었지만 어려울 때도 있었다라는 게 이 카드의 흐름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의 숨긴 감정은 가벼운 호감 정도가 아니라 당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중, 안정감,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섞인 꽤나 깊은 감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이 당신을 대하면서 숨기고 있었던 긍정적인 감정은 무엇이 있을지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고요. 마지막 질문을 말씀드려 볼게요. 마지막 질문은요, 현재 흐름을 볼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일지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더 스타 카드가 나왔는데 이 스타는 어느 정도의 희망과 약간의 소망을 뜻하는 카드예요. 이 사람에게 당신은 희미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 떠오르는 얼굴이기도 하고요. 약간 이 사람의 위로와 어떤 소망을 담겨주는 느낌도 있어요. 그만큼 완전히 닫혀있진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네요. 이 사람이 지금은 현실적인 생각, 그리고 본인의 자존심,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당신에게 올라오는 감정을 눌러두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당신이 생각이 나고 무의식적으로 떠오르고 약간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분의 어떤 관계는 닫혀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사람의 하나의 소망 중에 하나는 우연히 당신을 만나면 어떨까? 어떤 작은 계기로 만났을 때 내가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더 발전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닫혀있는 감정은 아니다 라는 거죠. 일단 당신의 의미가 이 사람 머릿속에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의미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 때 떠오르는 얼굴이기도 하고 이 사람 마음 한켠에는 당신과 다시 이루어지면 어떨까 라는 소망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다음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조금 더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말하지 못한 속마음이 있었는데 그 속마음을 다 말하고 처음부터 대화를 통해서 맞춰나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은 당신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좋았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고 따뜻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돌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에이스 오브 컵 카드는 감정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두 분이 맞닿아서 감정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의미가 들어간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당신의 존재는 이 사람한테 특별하고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떠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의미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의 현실적인 생각,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이 여유가 없거나 뭔가 여러 가지 신중한 면모는 있는데 결국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건 이런 생각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의미는 더욱더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당신한테 연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번 카드의 흐름은 약간 흐름이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는 느낌이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떠올려지고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연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두 분이 맞닿는 데 있어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이 사람에게 당신은 어떤 의미일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는데 되게 특별한 존재로 기억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감정을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속마음은 차갑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다만 용기가 부족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대체적으로 당신은 이 사람에게 좋은 감정을 느꼈던 사람이고요. 쉽게 대체되지 않는 기준이라고 해요. 말하지 못한 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책임질 자신이 없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미래 흐름을 봤을 때는 당신의 의미는 더욱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커지다 보면은 이 사람도 당신에게 뭔가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의미, 당신에 대한 의미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특별하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타로예요. 모든 내용이 100%까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당신의 흐름과 비슷하다 혹은 마음에 와닿는다 라는 분들은 이 흐름이 정말 맞는 흐름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당신에게 와닿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관계가 더 복잡하거나 이 사람과의 흐름을 더욱더 깊이 보고 싶으시거나 속마음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와 댓글은 이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저한테도 위로의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당신한테도 정말 좋은 흐름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리딩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4번째 정거장까지 리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열차 운행은 여기서 종료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주제, 그리고 더 좋은 리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